정우 씨가 무대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T자 존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우 씨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블랙의 시크한 의상을 입고 왔는데요.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동아 역으로 어떻게 변신했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자, 이번에는 마광철 역의 박희순 씨를 모시겠습니다. 두 분이 바통 터치를 하면서 네, 멋진 걸음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오늘도 역시 멋진 스투파를 뽐내시며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희순 씨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은주 역의 윤진서 씨입니다. 네, 박수를 받으며 나오고 있는 윤진서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늘 블랙 앤 화이트 톤으로 예, 굉장히 패셔너블한 모습이죠.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소가 참 아름답죠. 예, 윤진서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번엔 강주연 역의 박지연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시크미를 예, 뿜뿜하며 나오시는 박지연 씨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눈빛이 강렬하죠. 자, 박지연 씨 그 자리에 잠시만 계셔주시고요. 죽은 자의 돈 때문에 뜻하지 않는 사건들에 얽히면서 시청자들에게 숨 쉴 수 없는 긴장감을 전해줄 분들 모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씨, 박희순 씨, 그리고 윤진서 씨 다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분 조금만 가까이, 예, 좋습니다. 가까이 서셔서 중앙을, 예, 박희순 씨가 또 중앙을 맞춰주셨고요. 정우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박희순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얽히고 설킨 모범가족의 주역분들입니다.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네 분.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고 보는 배우분들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굿닥터와 힐러, 추리의 여왕 슈츠, 그리고 넷플릭스 시리즈 좋아하면 올리는 시즌2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전 세계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모범가족의 김진우 감독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분들이 열렬하게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김진우 감독님 함께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감독님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박희순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5분. 네. 자, 그리고 정면을 보시고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가족 파이팅! 네. 만나지 말았어야 할 이들이 만나서 어떤 극한의 상황까지 치닫게 될지 매우 궁금해지는 지금, 저희 장례를 빠르게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과 배우분들 제 쪽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빠르게 장례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비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정우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모범가족에서 동아 역할을 맡았고요. 우선 저도 어제 촬영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도로가 물에 너무 잠겨서 침수된 곳이 많아요. 예, 그래서 오늘 중요한 또 시간, 또 중요한 날인데 또 기자님들도 어떻게 잘 오실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들 와주시고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비 피해가 없길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대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박희순 씨. 예, 팬데믹 이후에 제작 발표회는 거의 비대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기자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기자분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고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박희순 씨 우리 기자님들과 아이 컨택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윤진서 씨. 예, 안녕하세요. 저는 모범가족에서 은주 역을 맡은 윤진서입니다. 저도 이런 자리가 너무 오랜만인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비를 뚫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범가족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지현 씨. 네, 안녕하세요. 주현 역의 박지연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범가족 너무 재밌어서 잘 봤거든요. 그래서 기자분들도 이 모범가족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고 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진우 감독님. 네, 모범가족 연출을 맡은 김진우입니다.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우 씨, 일단 모범가족 어떤 작품인지 대표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모범가족은 아주 그 평범한 인물이죠. 하지만 이제 그 파혼과 파산 위기에 있는 이 동아라는 이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시체 두구와 그리고 이 피 묻은 아주 큰 돈을 손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범죄 조직하고 처절하게 엮이게 되는 범죄 스릴러입니다. 예. 범죄 조직과 처절하게 엮이게 되는 범죄 스릴러. 그런데 작품의 제목은 모범가족입니다. 이 제목이 참 의미가 궁금했어요. 감독님,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뭐 어렵게 얘기하자면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모범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외부에서 주어지는 표현으로 모범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이 됐을 때는 그 현실에 보여지는 거랑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모범가족이라고 외부에서 주어진 표현이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로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는 이게 정말 모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런 지점에 역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사실적인 우화의 표현으로 표현해보고 싶었던 작품입니다. 모범가족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가족이라는 조직 아래서 벌어지는 위험한 선택들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이 가족이라는 의미,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지 무척 궁금한데요. 자, 우리 배우분들은 이 모범가족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마음에 이 작품은 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하셨는지, 정우 씨. 우선은 대본을 그때 당시 아마 제가 이 구역의 믹치넥스라고 그 작품을 촬영하던 막바지에 이 대본을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됐었는데 촬영장에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좀 보고 한 1편만 이렇게 잠깐 보고 이후에 좀 읽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그 대본을 놓지 못하고 예, 뭐 많이들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랬어요. 단숨에 예, 그리고 대본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 장면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잘 그려졌었고 더군다나 이 동아라는 이 캐릭터를 제가 기존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근데 뭐 평범한 소시민의 역할은 제가 영화에서나 다른 작품에서 이렇게 보여드린 적은 있는데 이 캐릭터가 좀 다른 점은 아주 그 평범한 그 소시민 이 사람이 아주 극한의 어떤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점점 뭘 모르겠어요. 이 뜻이 뭐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좀 괴물로 좀 변해가는 듯한 그리고 그 어렸을 적에 가지고 있던 그런 트라우마들이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어떤 그 에피소드로 인해서 그 잠재되었던 그 양면성을 드러나는 이렇게 거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떤 상황에 과연 정우 씨를 변화하게 하는지 괴물로 만드는지 궁금해지는 지금이고요. 박희순 씨는 어떻습니까? 예, 그 평범한 가족이 돈가방 때문에 마약 조직과 얽히게 되는 그 이야기인데 굉장히 비현실적이면서도 현실적이고 굉장히 비극적이면서도 우픈 상황들이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웠고 굉장히 긴박감 넘치는 이야기에 매료됐던 것 같습니다. 단숨에 읽으셨나요? 대본을? 5편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예. 예. 일단 5편만 읽었습니다. 일단 5편을 한 번에. 좋습니다. 윤진서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그 날밤이 기억이 나는데요. 밤 11시께인가 그때 이제 대본을 받았어요. 저는 7편까지 받았던 것 어머나, 같아요. 박희순 씨. 오 마이 갓. 아닌가? 저 지금 이거는 밝히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제 기억이 6부부터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박희순 씨가 5편까지 많이 나오시는군요. 예.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예. 밤 11시쯤에 첫 대본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래서 한 1, 2편 정도 보고 내일 봐야겠다. 원래 시작은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한 새벽 3시까지인가 다 읽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겠다. 네, 저 이거 너무 하고 싶다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와, 이 진짜 그려져요. 지금 배우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그려지는데 일단 박지현 씨 말씀하시기 전에 몇 편까지 받으셨나요? 전 4부. 4부까지 받으셨군요. 네, 박희순 씨. 말씀하시죠. 네, 저는 또 오디션을 준비했었어야 돼서 정말 단숨에 뭐 재미도 물론 있었지만 긴장하는 마음으로 사실 대본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너무 재미있었고 마지막 페이지가 딱 되면 바로 그 다음 부를 넘기고 싶은 그런 작품이었어서 정말로 뭔가 되게 두근거리면서 그런 긴장감으로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현 씨 말씀을 들으니까 또 엔딩 맛집이 이곳이었군요. 맛집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멈출 수가 없는 바로 다음 화를 봐야 하는. 자, 배우분들 맡은 역할도 이제 무척 궁금합니다. 정우 씨가 맡은 박동하 어떤 인물입니까? 예, 동아라는 인물은 뭐 평범하죠. 아까 그 줄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범한 인물인데 강사예요. 시간 강사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이혼을 이 좀 그 답답한 면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는 그 아내와 그리고 또 사춘기를 맡고 있는 그 말 안 듣는 딸 그리고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 때문에 참 이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많이 느끼고 있는 인물인데 정 교수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또 그 막내 아이의 그 심장병 그 수술비를 가지고 어떻게 또 모험을 한번 걸어보는데 그것마저도 좀 숲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텅 빈 도로에서 시체 두구와 피 묻은 돈을 발견하면서 그 돈에
손을 대게 되는, 그래서 아주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정말 단 한 번의 충동적인 선택이 과연 정호 씨를 어디로 치닫게 하는지,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는지 궁금한데, 이번에 이 박동화를 본인이 그렸을 때 이거 마른 체격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감량을 엄청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사실 제가 뭐 그렇게 막 그 뭐 살집이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배우분들, 뭐 많은 배우분들이 뭐 이제 연기자로서 이제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뭐 운동을 즐겨 하는 편인데, 약간 그 근육이 있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번 말씀을 하신 게, 제가 이제 강사다 보니까 이제 뭐 강의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제가 이제 여러 역할을 뭐 다른 작품에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때로는 좀 강한 이미지의 역할을 좀 그쵸? 많이 했었었는데, 이 학생들을 제압하는 듯한 느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작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만큼 이제 좀 평범한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뭐 한 4, 5kg, 한 3, 4kg? 제가 70kg 초반대 몸무게에서 66kg, 67kg까지 한 4kg 정도 감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체구도 좀 이제 작아 보이고 아무래도 좀 왜소해 보이니까. 그래 다행히 이제 그거 촬영할 때는 감독님께서 또 생각했었던 것보다, 촬영 들어가기 전보다 굉장히 또 잘 어울리는 모습에 또 흡족해 하셨던 기억이 드는 것 같은데, 뭐 그러면서 좀 작품에 대해서 좀 곱씹으면서 그런 캐릭터로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예. 이제 동화역으로 동화가 된 건데, 이게 3, 4kg 빼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니라 근육량을 빼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사실은 어려웠을 거예요. 뭐 키로수가 예. 좀 있는 편이면은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뭐 그냥 좀 뭐 체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에서 뭐 감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좋습니다. 캐릭터에 맞게. 시간 강사 우리 박동화, 우리 정호 씨가 또 어떻게 표현해 내셨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는 박희순 씨가 맡은 마광철, 어떤 인물입니까? 구화 출신이고요. 예, 한 번도 가족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히 가족에 대한 동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서 몸을 바쳤는데, 1인자가 자기 가족이 생기면서 내처질 위기에 몰린 조직의 2인자입니다. 정말 외롭고 고독한 그 자리, 예, 조직의 2인자. 박희순 씨는 사실 그 뭐 마이네임을 통해서 어른 섹시를 보여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예,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이번에 모범가족에서도 어른 섹시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겁니까? 어른 섹시까지는 모르겠고요. 예. 어른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어른이신데. 네, 광철이도 나이를 먹었으니까 어른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네임 때보다 더 어른이 됐다. 예, 섹시는 알아서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근데 말씀하실 때 있으세요. 그 매력이 엄청납니다. 아니, 근데 어른이 있죠, 어른이. 굉장히 섹시하게 나오세요. 마이네임에서 보여줬었던 그 모습이랑은 다르게 또 섹시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다른 결의. 네, 기대하시면 안 좋을 것 보셨잖아요. 같아요. 같이 연기를 하면서 느껴졌어요. 매 순간 보신 거죠? 아예 그럼요. 좋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전작의 반응이 워낙 좋았고, 또 그 역할 자체가 워낙 강렬했던 터라 우리 감독님께서도 차별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박희순 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이네임에서 보여줬던 모습하고 그 모험가족에서는 어떤 차별성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도 보여주고 싶잖아요. 연출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쵸. 배우 입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굳이 그 하나를 꼽아보자라고 하면 아마 그 배우분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그 마이네임에서는 악인이죠. 나쁜 사람인데, 이게 이제 그 외형적으로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성에서 나오는 그 악인의 그 개연성이라고 할까요?
근데 저희가 모험 가족의 광철이 좀 다른 지점은 아까 배우분이 설명을 하셨지만 결핍에서 나오는 내부에서 기인한 악인 캐릭터예요. 그래서 마이네임에서 봤던 거랑 좀 다르게 이번에는 그 안에서 내부에서 기인한 게 밖으로 어떤 식으로 연기로 표출되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제 딴에는 되게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이 완전 다를 것 같네요. 그 외부 관계에서 생겨나는 악이 아닌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나온 악.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진서 씨가 맡은 강은주 어떤 인물인가요? 일단 그 시간 강사 동아의 와이프고요. 돈을 이렇게 잘 벌진 못해요. 그런데 사춘기 딸도 있고 심장병을 알아서 이식을 하고 싶어하는 해야만 하는 아들도 있고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가족을 좀 지탱하고 엄마로서 또 제가 하는 일, 직업을 가지고 돈도 열심히 벌고 살고 있다가 남편한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준비해 오신 멘트인가요? 너무 잘 끊어주셔갖고 저 지금 기다렸잖아요. 혹시 무슨 말씀 더 해주실까 싶어가지고. 윤진서 씨 정말 잘하신다. 예. 자, 정말 퍽퍽한 삶의 그 중심에 있는 은주인데 이 은주라는 역할의 이제 새로운 설정들에 대해서 직접 고민이 정말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감독님과 의견 교류를 많이 하셨다면서요. 네, 처음에는 은주가 동아한테 뭐라고 이렇게 되게 뭐라고 하는 장면이 많아요. 계속 뭐라고 하는데 한 번은 대본을 읽다가 피디님이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근데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상황이. 근데 하나만 더 정말로 이 친구가 직업을 갖고 있고 자기도 뭔가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감독님한테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바가지를 긁더라도 어떤 정말 좀 진정성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 상황에 좀 맞게 네.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제시하신 거죠. 네, 좀 더 그 몰고 가는 그 느낌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감독님한테 상의를 드렸어요. 스스로의 직업을 찾은 윤진서 씨네요. 직업을 찾았어요. 예, 직업을 찾은 분이시네요. 자, 좋습니다. 감독님은 그 보니까 감독님도 굉장히 오픈된 분이신 게 그 배우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더 맞다, 그게 더 낫겠다 하면은 언제든지 그렇게 또 바꿔주셨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혼자서 생각하는 거가 한계라는 게 있고 제 경험이 주는 볼 수 있는 그 여지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배우분들이 항상 저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지점들 아니면은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은 거저 그냥 불로소도 그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지점에서는 항상 들으려고 의견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집단 지성의 현장이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 박지현 씨가 맡은 강주연 어떤 인물입니까? 저는 일단 그 마약 조직을 수년째 조사를 하고 있었던 중이고요. 그 와중에 저의 동료이자 선배인 한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파악을 하다가 죽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서 조사를 하던 중에 동하의 가족을 또 알게 돼요. 그래서 도대체 이 한철의 죽음과 이 마약 조직과 이 동하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또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야말로 마약 수사반 형사신데 네네. 경찰 역할인데 네, 맞습니다. 이 강주연 역할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디션을 보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감독님께도 좀 여쭤야 될 것 같은데 박지현 씨를 이 역할로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지연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오디션 볼 때 조금 느낌이 왔는지 궁금해요. 먼저 감독님부터.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런 역할이라는 거 특히나 여자분이 이게 성별을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남자들이 하는 어떤 그 영역 안에서의 그런 역할들을 할 때 나오는 그 전형적인 클리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너무 과하면 보기에 좀 사실적이지 않아 보여서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또 너무 빠지면은 이 사람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보기가 힘들고, 그런 지점에서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많이 받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배우분을 만나게 됐고, 제가 생각했던 다른 것보다도 이 역할을 맡으면서 이 역할의 직업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제일 컸는데, 그런 지점에서 주연 역할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형화되지 않은 우리 박지연 배우만의 그런 모습, 사람이 보이는 그런 강주연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 주연 씨는 어떠셨어요? 오디션 볼 때 느낌이 좀 왔나요? 아니요, 전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집으로 돌아갔었는데 또 너무 또 대본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연락이 와서 기쁘기도 하고 막 매운 거 먹은 것처럼 마음이 얼얼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동안 했었던 느낌과 또 되게 다른 느낌이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도 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자, 그 얼얼했던 그 마음을 또 연기로 어떻게 표현하셨을지 궁금해지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이분들 모두 굉장히 열정적으로 작품에 임한, 그야말로 모범가족 속의 모범 배우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계시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니까 저도 오늘만큼은 모범 진행자가 좀 돼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과연 촬영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속속들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가족의 촬영 현장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정우 씨, 이번에 이 모범가족 박동화 연기를 하면서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는 경험을 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극한의 경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체지방을 좀 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어떤 살도 좀 뭐 체중도 좀 감량한 이후에, 사실 저는 이 대본 봤을 때 되게 평범한 소시민이니까 뭐 액션이 그렇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았고, 대본으로는 대본으로 제가 느낄 때는 좀 그 만만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촬영 들어가면서 뭐 땅 파고, 그다음에 또 땅에 파묻히고, 그다음에 돈가방 들고 도망치고 이러는 것들이, 지금 땅을 파고 계시네요, 뒤에 지금. 저 완전 진짜 막 정신 나간 눈으로 이렇게 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팔 때 되게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목장갑이라도 좀 끼고 이렇게 땅을 파면은 그나마 뭐 좀 손이나 손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데, 이 전체적인 이 작품의 룩상, 맨손으로. 분위기상 이 맨손으로 파야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태프분들이랑 감독님이랑 의견 나누면서 그게 낫겠다 싶어갖고 이렇게 막상 하는데도 저게 그냥 일반 흙도 있지만 가짜 흙도 같이 섞여 있어서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시간 되시면은 모르겠어요. 궁금하시면 땅 한번 파보세요. 저희가요? 네. 갑자기. 아니 어떤 느낌인지 저도 되게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되게 만만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 파면은 손톱부터 시작해서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극한의 상황에서 그런 감정으로 막 이렇게 막 구미호는 아니지만 그렇게 파다 보니까 쉽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 돈가방을 들고 이렇게 막 정말 막 정신 나가 미친 듯이 뛰어야 되니까, 쫓겨야 되니까, 그때 촬영이 아마 새벽이었을 거예요. 새벽이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정말 진짜 오장육부가 다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합이 맞아야 되니까, 그쵸. 카메라와 이 배우와의 어떤 그리고 또 같이 쫓는 그 배우분들이랑 합이 맞아야 되다 보니까 그 합을 맞추면서 오케이 사인을 받기까지 뭐 수십 번의 어떤 테이크가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바닥에 제가 그냥 대자로 누워서 또 다시 숨을 골랐던 그런 기억이 촬영 초반에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제 갈 길이 먼데. 갈 길이 먼데 와 이거 이 심상치가 않구나.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네. 정우 씨가 와만 17번 정도 지금 하셨어. 와, 이거를 지금 17번 정도 하셨는데 그런 듣기만 기억이 해도 막 드네요. 예. 네. 왜냐면 정우 씨가 특히 더 그러셨을 게 워낙 연습벌레예요. 제가 알기로. 아마 윤진서 씨는 옆에서 보셔서 하실 거예요. 한신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엄청 하잖아요. 네. 아, 지금 막 정말 절레절레 이렇게까지 연습을 다 외웠고 이제 하면 되는데. 잠깐만 진서야? 한 번 더 해볼까? 이 얘기를 한 신당 20번 정도씩 혹은 40번까지도 그러니까 촬영 시간이 밀리면 계속 끊임없는 무한 반복 연습을 하시는 편이세요. 저도 덕분에 맞아요. 진짜 충분히 연습을 많이 했어요. 진짜 완벽히. 제가 진짜 이제 목이 마를 정도. 말씀 중에 미안한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많이 하고자 했던 그런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은 날것의 연기를 좋아하세요. 즉흥적 있는 그대로. 네. 그리고 지금 살아 숨쉬는 팔딱팔딱 뛰는 어떤 날것을 잡고 싶어 하셨는데 이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았어요, 감독님. 이 동아라는 인물 자체가 이 불안함을 가지고 계속 이 작품에서 모범가족이라는 작품에서 이 불안함을 가지고 계속 지내야 하는 그렇죠. 그런 그런 캐릭터 인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 불안함 배우로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 불안함을 갖고 있는 게 갖고 사실, 있는 게 예. 사실은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동아라는 인물은 그 불안함을 가지고 연기를 해야 됐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제가 한 번은 네, 박희순 씨. 분장을 이렇게 하려고 눈을 감고 있는데 네. 정호 씨가 그 분장팀한테 계속 사과를 해요. 왜요?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서 뭔가 크게 잘못을 했구나 분장팀한테. 예. 그 살짝 눈을 떠서 봤는데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렇게 크게 연습을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배우가. 극 중에 아내한테 하는 말이구나. 예. 미안해를 그렇게 크게 보통 분장할 때는 미안해 우리 이렇게 대사를 웅얼거리면서 읍조리죠. 하는 예. 경우는 봤는데 미안해 그 정도로 열심히 연습을 대단합니다, 진짜. 정말 모범 배우예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윤진서 씨는 이 정도로 화장을 안 하고 정말 연기한 작품은 2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요, 이번 작품이. 저는 진짜 걱정될 정도로 감독님이 이렇게 얼굴을 정말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세요. 클로즈업을, 예. 이렇게 저한테 얼굴을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거 너무 베이스한 거 보이는데? 왜냐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삶이 퍽퍽하고 네. 예. 그래서 정말 조금도 화장한 게 드러나지 않고 지금 생활에 너무 쫓기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마음을 많이 내려놨어요. 조금 전에 윤진서 씨의 모습이 살짝 보였었는데 그 스틸 한번 지금 화장을 전혀 안 한 모습이라고요, 저 모습이? 아니 저거는 과거에 행복했던 한때예요. 과거에 행복했던 한때의 장면이고요. 어쩐지 저 때문에 너무너무 화장을 하는 거 허락해 주셔가지고 행복했을 때는 했고 네. 지금 굉장히 피폐한 그 생활에서는 네. 정말 민낯으로. 민낯보다 오히려 더 색을 좀 죽이고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진짜 하이퍼 리얼리즘, 그야말로 진짜여야 된다라고 감독님께서 하셨던 게 그야말로 현장에서 아주 세밀한 나노 디렉팅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박희순 씨, 그 나노 디렉팅을 받으셨죠? 우리 감독님한테 이게 정말 리얼리즘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셨나요? 딴 배우분들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우리 지연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정말로 너무 죄송할 정도로 조금
쉬웠어요. 왜냐면은 감독님이 너무 정확한 그림을 딱 머릿속에 갖고 계셔서 이미. 네. 그리고 꼭 항상 첫 테이크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저는 정말 플레이어로서 그냥 감독님이 주신 그림을 그냥 정말 되게 뭐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이 정말 간단하게 명료하게만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최선이 나올 수 있게 최고로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집중 잘 할 수 있게. 맞아요. 그래서 정말 네, 감사한 현장이었습니다. 정말 네. 최선이 나올 수 있게 최고의 현장을 만든다는 건 진짜 감독으로서 모든 것을 다 진두지휘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맞습니다. 현장에서 본 그러면 김진우 감독님 어땠나요, 정우 씨? 아, 감독님 정말 그 집중력이 대단하시고 집중력. 작품을 대하는 뭐 제가 이렇게 뭐 감독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딱 같은 일하는 동료로서 작품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그게 굉장히 진지하시고 그리고 집중력도 굉장히 좋으세요. 연출 분들 보면은 이렇게 놀이터라고 그러죠. 배우들이 현장에서 연기할 수 있는 그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박먹하듯이 이렇게 풀러 놓고 잘 뛰어놀 수 있게 해주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이 어떤 이 캐릭터 이 씬에서 보여줘야 되는 그 감정들을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또 디테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 숨소리까지도 하나까지도 그 장면의 그 캐릭터와 잘 맞붙게끔 그렇게 잘 이렇게 현장을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려지네요. 이 배우분들의 연기 디테일뿐만이 아니라 감독님께서 또 공들인 게 촬영 시간에 엄청난 공을 들이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감독님, 새벽녘과 해질녘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박희순 배우님이 옆에 계시긴 한데 네. 희순 배우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감독님은 스카이 감독님이라고 스카이? 뭐 이렇게 스카이를 좋아하냐고 이렇게 항상 현장에 오시면 항상 왜냐면 근데 배우분들도 힘드시겠죠. 왜냐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한다는 게 새벽에 동트기 직전 아니면 석양이 질 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요. 테이크를 많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사실 내용이 10부여서 되게 긴 내용인 것 같지만 정말 며칠 상간 안에 벌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제가 되게 중요했고 그리고 그때의 시제가 주는 그 배우분들을 긴장시키는 이상한 몽환적인 게 있거든요. 그 시간대에만 가능한.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그 배우분들이 그런 공기와 흐름을 느끼면서 연기할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그런 긴장이 있어서 그런 거를 꼭 가져가고 싶어서 어쩔 수 없었고 또 그런 시제를 강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는 지나치게 판타지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극사실주의로 간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 지점에 저희 톤의 매너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 시간대에 그런 공간이 주는 그게 아마 사실적인 우화라는 표현 적합한 공간일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지청구를 들으면서도 네, 왜냐면 또 배경이 또 하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박희순 씨가 감독님이 스카이를 너무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작품의 가장 큰 기대 포인트 중에 하나를 미장센으로 또 꼽아주셨어요. 맞죠, 박희순 씨?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그 외부 촬영은 거의 새벽녘과 해질녘만 찍었던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 광철의 4명과 잘 어우러져서 너무 멋진 장면이 나왔지만 그 배우들이 그 새벽녘과 해질녘을 싫어하는 이유는 많은 테이크를 갈 수가 없어요. 딱 그 시간 안에 끝내야 10분, 돼요. 20분. 예, 거기 안에서 한 테이크 이상 갈 수도 없고 또 여러 그림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렇네요. 디렉션은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그렇기 때문에 그 극도의 긴장감과 굉장히 쫓기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물론 이제 그
네 명과 강철의 네 명과 잘 어우러졌을지는 모를지언정 박희순은 굉장히 힘들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박희순 배우는 힘들었지만 그 정말 그 찰나를 맛볼 수 있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선물이죠. 예,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촬영이 끝난 지금 뭐 여러 가지들이 기대 포인트로 남아 있겠지만 박지훈 씨는 돌이켜 봤을 때 굉장히 특별한 것보다는 소소한 것들 그런 게 더 기억에 남으신다고요? 네. 뭐 근데 쭉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첫 촬영 때 그 해 뜨기 전에 새벽 씬이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첫 촬영인데 시간은 없고 디렉션은 빨리빨리니까 되게 긴장하면서 찍었던 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때 정말 그 새벽녘의 물안개도 너무 예뻤었고요. 아마 화면에 잘 나오겠지만 또 촬영 대기하면서 부산에서 일출도 보고 또 거창이라는 곳에서 많이 촬영을 했는데 거기 숙소 앞에 꽃밭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무엇보다 이 작품이 굉장히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좀 차갑고 조금 그렇지만 되게 현장은 정말 가족처럼 되게 따뜻하고 어쩌면 좀 유쾌하기까지 한 그런 현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현장 그런 공기들도 좀 많이 생각나고. 진짜 네. 지현 씨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네, 스틸을 좋았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아니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윤진서 씨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새벽녘이라든지 예, 이런 공간보다는 다른 공간이 더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걸 볼 새가 없었어요. 너무 좁고 힘들고. 그렇죠. 새벽녘이나 생활고에. 해질녘이 뭔가요? 네, 예. 그런 걸 볼 새가 있는 역할이 아니었고 항상 생활고에 좀 찌들어 있는. 자,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분투했던 우리 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모범 현장 그리고 모범 배우, 모범 감독의 모습을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심혈을 깃들인 그 현장의 모습이 아주 멋진 작품으로 탄생을 해서 저희는 8월 12일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 모범 가족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무대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네, 중앙에 살짝 왼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경제 한순천 기자입니다. 네. 작품 재밌게 봤고요. 감독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고편이 공개되고 나서 넷플릭스 오자크랑 좀 컨셉이 비슷하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혹시 오자크 보셨는지 궁금하고 차별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혹시 제작비 규모 공개 가능하시다면 공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별점 혹시 보셨는지? 그 대본을 보신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오자크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소재적으로 아마 비슷한 측면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럼 저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오자크를 이제 그 전에는 보지는 못했었고,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제 스스로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영향을 받을 거에 대한 걱정. 그래서 사실은 초반 프롤로그 들어가는 그 지점쯤 보다가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일부러 안 본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떤 지점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걸 봤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런 어떤 지점에 제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일부러 좀 배척을 한 측면이 있었고, 오히려 굳이 제가 가져가고 싶었던 작품은 파고였어요. 파고. 파고의 어떤 지점이 우리랑 좀 비슷한 지점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었고, 그래서 그런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오자크랑 소재적으로 이제 상충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저희는 우리나라라는 공간이나 가족이라는 이 특수성 자체가 다른 뭐 유럽이나 이런 문화권에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서 아마 어떤 지점까지 있지는 모르겠으나 내용상으로는 아마 그 지점에서 어쩔 수 없이 태생적으로 같은 느낌을 가져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뭐 아마 그냥 미로 짐작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작비는 제가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지점은 패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이번에는 오른쪽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류타임즈 함상범 기자입니다. 네. 박희순 씨랑 그 윤진서 씨한테 질문인데, 박희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네임으로 조직보스 이제 이런 분야에 이제 정점을 한번 찍으셨는데 또 비슷한 직업군이죠. 그 어떻게 이걸 만들지 뭐 차별화나 뭐 부담감 이런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리고, 윤진서 배우는 되게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뭐 되게 많이 활동하시다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동안 뭐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동안 근황 어떻게 지내셨는지 많이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윤진서 씨부터 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쭤볼게요. 작품을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보였던 건 아니고 항상 작품을 기다리지만 뛰어들 만큼 정말 이렇게 되게 쉬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쉬고 싶었었던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그거 마음과 같이 또 일하고 싶은 마음도 같이 존재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작품을 기다리긴 하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어느 정도 서로 충돌하는 상태에서 되게 재밌는 개인적인 생활을 보내다가 드디어 만난 거죠, 모범 가족을. 그래서 그동안 놀았어요. 잘 놀았어요. 바다도 많이 가고 책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뭐 광화문 근처에 산책도 많이 다니고 뭐 그렇게 잘 지내다가 작품을 기다렸지만 드디어 네 그랬습니다. 네, 근데 정말 참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참 쉬고 싶은 마음과 일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공존하는데 근데 잘 쉬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잘 담을 수 있는 배우가 된 것 같아요. 윤진서 씨 정말 욕심났던 작품 모범 가족을 시작으로 앞으로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박희순 씨, 자 지금 정점을 찍었다고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고민, 차별점. 이 대본을 받은 게 마이네임을 한참 찍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본을 보고 나서 너무 재미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직업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캐릭터가 다르고 작품 분위기가 달라도 한 배우가 같은 직업군을 가진 인물을 표현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인데요. 감독님을 만나고 나서 좀 그게 해소가 됐습니다. 감독님께서 이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건 걱정하지 마라. 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시길래 혹해서 뭔가 있나 보다 그러고 하게 됐고, 사실 같은 직업군이라고 해도 뭐가 잘 될지 우린 결과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네임을 찍고 있던 와중이었지만 이 대본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힘을 빼고 다른 캐릭터를 보여주자라는 생각에서 하게 됐고, 마이네임의 무진이 뜨거운 남자였다면은 광철은 약간 메마르고 건조한 남자, 힘 빼고 외로움과 허무함을 보여주자, 이런 의미에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광철. 그동안 맡으셨던 그 조직들을 다 합치면 정말 대한민국을 통폐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조직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남부럽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중앙에 이번에 왼쪽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리아 중앙데일리 이재린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배우님들과 이제 감독님 통틀어서 통합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이제 제목 자체가 모범이랑 가족 그걸 두 단어를 분리했을 때 둘 다 이제 약간 사회적으로 뭔가 그 주는 의미가 그 생각되는 이미지, 통상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둘 다 다루는 작품인 것 같은데 이거는 각자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역할에서 이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이
이 작품이 어떻게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감독님한테도 이 모범 가족의 그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께서 그럼 먼저 이 모범 가족, 우리 또 기자님께서 모범 가족을 붙일 수도 있지만 모범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또 따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문도 해주신 것 같아요. 작품의 의미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먼저 좀 더 첨언을 해주시고, 우리 또 배우분들이 생각하는 이 의미나 또는 작품의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 서두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모범이라는 말은 가치 평가적인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껍데기라고 해야 될까요? 외형만 보고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막연한 그 내부 속사정은 모르는 상태에서 되게 모범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할 때 그 모범이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단어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모범이라는 건 되게 무책임한 단어인데, 그러면은 이 무책임한 단어는 그 속에 들어가서 봐야지만 우리가 이거 실제로 보면 여기에다가 모범적이라는 표현을 평가를 해줄 수 있는지는 그거는 당사자들, 실제 현실을 맞닥뜨린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가족이라는 말은 그러면 어떻게 붙었냐면, 모범이라는 의미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가족은 그 천부적인 거라서 아예 그 생리적으로 가지게 되는 건데 선험할 수가 없잖아요. 미리 학습할 수 없는. 근데 실제로 자기가 미리 교육받고 그런 다음에 가족을 이루는 게 아니라 태생적으로 가지게 되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해 나가야 되는 의미가 거기에 가족에 붙어 있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모범이라는 단어랑 같이 만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규범적으로 이런 정도면은 모범적이야, 모범적인 가족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부로 들어갔을 때는 실제 당사자들이 겪는 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막 헤쳐나가고 있는 가족을 경험, 이 사람들이 진짜 모범적인가 보고 나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역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험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구나 이런 가족들은 서툴러요. 저도 그렇고 가족을 이루신 모든 분들이 서툴거든요. 그 서툼이 어디서 기인하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지점을 가져가고 싶었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네. 가족은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되게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오자크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문화권에서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특수한 그 상대적으로 그런 의미까지 이제 같이 곁들여져서, 모범 가족 진짜 다 보고 나서 우리 가족은 모범적이었어? 아니면 아니었다라고 하면 뭐 때문에 아닌 거지? 라는 거. 단순히 범죄에 가담했다라고 해서 모범적이지 않다가 아니라 실제로 모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우리는 그 형태로 학습해 나가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많은 생각을 안겨주는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어디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참 다를 것 같은데, 정우 씨 어떻습니까? 정우 씨의 역할 입장에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네. 얘기를 해주셔도 돼요. 모범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모범 가족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동화의 어떤 염원,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전 그런 마음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모범적으로 물론 계속 이제 끊임없이. 표면적으로는 뭐 역설적인 느낌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데, 제가 느낄 때는 그렇게 느끼고 연기를 한 것 같아요. 살고 예. 싶어하는. 예. 박희순 씨는 어떻습니까? 광철. 예, 모범이라는 건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게 맞는 것 같고, 가족이라는 거는 실제 존재하는 가족도 있지만 어떤 사회든 조직이든 가족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요하고 주입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희생을 강요하고 그 조직원이 되기 위한 그런 도구로 가족이란 단어가 또 쓰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의 가족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지서 씨. 저도 모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있겠구나. 그 대본에 있는 그 제목만 읽었을 때도 모범이라는 그 단어가 저한테도 조금 뭔가 다른 의미로서 다가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가족이라는 게
좀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조금씩 저도 이제 제 가족이 생기고 그런데 원래 있던 가족도 있고 그런 일들이 겪으면서 가족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좀 더 짙어지고 깊어지는 와중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가족이라는 의미가 계속 변하지 않을까 누구에게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계속 변하는 이름. 네. 자, 지현 씨. 주현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잠깐 지나가는 장면들이긴 하지만 동아의 가족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장면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주현이 참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사라진 한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거기에 좀 이입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가족이라는 그 단어는 사실 누가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그 이미지와 상상들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족은 이 작품에서의 가족은 가장 평범한 게 가장 평범하게 살고 싶은 그런 가족을 꿈꾸는 것 같아요. 모두가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우리 평범하게만 살고 싶다. 그냥 그런 모습들을 이 모범 가족 안에 있는 다양한 가족들을 보면서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남들을 보는 거니까 남들을 봤을 때는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 가족이 평범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계속 평범을 염원하는 예, 그런 모습이 극 중에서 우리 또 지현 씨가 생각하는 가족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중앙에 살짝 오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더팩트의 김샛별이라고 합니다. 저 일단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배우들께는 그냥 짧게 관전 포인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독님께는 아무래도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들의 마약 범죄가 계속 터지는 데다 낮은 처벌로 인해 경각심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마약상을 주된 소재로 내세움에 있어서 위험 요소나 부담이 따를 법한데 그럼에도 마약상이 된 주인공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 굳이 이 소재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저희 사회하고 관련돼서 그 마약이 지금 닿아 있는 지점 좀 다른 지점에서 밀접하게 들어가 있는 그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유흥주점이든 아니면 그 소수의 몇 명들이 그 폐쇄된 공간에서 벌이는 그 마약과 관련된 사건들 아마 우리 현실에선 그게 더 피부로 더 와닿는 상황일 거예요 아마. 근데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 마약은 사실은 저희 현재 상황하고 실제 상황하고 그렇게 그 부응하는 상황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렇다라고 하면 마약을 굳이 왜 끌고 왔느냐? 우리의 현실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마약이란 소재를 끌고 온 건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다소 현실성은 좀 떨어지고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긴 한데 이 가족이 지금 그 10개라는 그 회차가 길면 길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저희는 단순하게 그 동아라는 주인공의 가족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직업군, 지금 그게 경찰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그 서사를 다뤄야 되는 상황에서 그 동아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의미의 가족까지 포함해서 이제 다루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엮어낼 수 있는 링크를 걸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제일 밑바닥 극한에서 이 사람들의 감정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소재적인 차용을 한 것이고 사실 그런 점에서 그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고려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 있지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각자 다른 가족이 얽히고 설키는 그 소재적인 상황에 있어서 이게 필요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배우분들께도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의 대답은 이제 끝인사를 하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질문 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지금 이 작품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비 시청자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끝인사를 포함해서 관전 포인트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우 씨부터. 정말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리고 또 도로도 곳곳에 이렇게 침수가 된 곳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마 제가 대본을 봤을 때처럼 1편을 보시면 아마 마지막 회까지
궁금해서 다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작품 하루하루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감독님이야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모두 정성스럽게 정말 이 그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까지 맞춰가면서 정성스럽게 잘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또 봐주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시면 또 더 힘내서 또 좋은 작품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박희순 씨. 예,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은 여기 계신 배우분들의 인생 연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연기들을 보여주셨고요. 본인 포함이신 거죠? 저는 뺍니다. 갑자기. 네, 저는 뺍니다. 네. 그 외에 또 오강록 씨, 김성호 씨, 허성태 씨, 김신록 씨 아주 좋은 연기들을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기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모범 형사, 모범 택시, 모범 시민 등 유사한 작품에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네, 조심해 주시고요. 저희 모범 가족 넷플릭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모범 배우 아닙니까? 예, 윤진서 씨. 관전 제가 봤을 때 정말 재밌었던 부분은 여기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이 단 한 명도 서로에게 공감하거나 동조하는 인물이 아무도 없다는 거였어요. 모두가 다 각자의 입장이 너무 강하고 자기 입장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자기 입장과 그런 그 입장이 너무 강한데 관계를 맺고 그 상황이 벌어지고 얽히고 설키고 이게 따라가는 재미가 정말로 있는 대본이 정말 탄탄한 그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름밤에 잠이 오지 않으신다면 8월 12일부터 이 뜨거운 여름밤에 함께할 모범 가족 기대해 주세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현 씨. 네, 저는 관전 포인트가 음악에 조금 저는 좀 음악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유가 이게 막 심각한 것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뭔가 상반된 어떤 분위기를 계속 끌어내면서 이게 심각한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근데 비극을 보면서 웃는다라는 것이 되게 잔인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좀 그렇게 보게 되면서 좀 현실 자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출연한 배우로서 막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정말 이 작품을 보면서 관계라는 게 뭘까 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되게 재밌지만 또 생각할 거리도 있으면서 굉장히 차갑지만 엄청 뜨거운 약간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여름에 이게 딱 공개가 돼서 분위기도 너무 잘 만든 것 같고 네 기대가 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눌러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배우분들이 너무 열연해 주셨고 너무 열심히 해주셨어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 예 너무 좋은 연기들 보여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너무 엄격한 잣대로 보지 않으시고 조금 오픈 마인드로 해서 보시다가 개인적으로 보시다가 어떤 지점에서든 자기의 경험이든 뭐든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부분이든 해서 의미를 찾으실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작품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기존 범죄 스릴러 익숙한 룰을 파괴하고 전 세계에 정말 새로운 모범이 될 것 같은 그래서 벌써부터 너무나 기대가 되는 시리즈입니다. 모범 가족.
오는 8월 12일 금요일 오직 넷플릭스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모범 가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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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심해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감독과 배우분들 이쪽으로 함께 가시죠.